상황에 대해서 언론노조 위원장과 현 위원장과 그리고 MBC 지부장, 정말 자신들의 어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한참 선배죠.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의원을 겁박하는 모습까지, 아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일개 노조의 노조위원장 따위가 겁박을 하려 듭니까? 그 장면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장님이 앞에서 언론 노조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이 지시하신가요? 하셨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앞에서 구호 외치고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오늘 청문회 열리기 전에.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국회 경내나 혹은 국회 앞 100m 거리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냥 법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라도 어쨌든 간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장현 의원님, 아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자가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본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마세요. 그건 아니신 분들 내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외교로 청문회장에 다가설 수 있습니까? 주세요. 네. 굉장히 무례하게 지금 하는 거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좀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은 본인이 먼저 해놓고 무슨 말씀을. 전 세계 어느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합니까? 아까 방송법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방송 장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방송 장악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17년 파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불법 파업이니 하는 허위 사실들을 자꾸 유포하시는데, 당시 KBS의 파업은 양대 노조 과반 이상이 동의한 합법적인 파업이고 KBS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정당한 노동적 활동이었습니다. 됐고. KBS 파업은 불법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또 거짓말합니다. 국회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언론노조가 뭔데 대한민국 법을 마음대로 어깁니까? 예? 아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 따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 따위는 무조건 우겨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게 바로 공산당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레닌 같은 사람들이 혁명을 외치면서 정부를 무너뜨릴 때 쓰던 방법이라고요. 지금 시대가 1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 시절의 그 생각을 머릿속에다 바꾸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나를 체포하라고요?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당신들이 집회 현장에서 거기서 그런 소리 떠드는 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국회란 말입니다. 국회. 예,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다니요. 이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그걸 잘났다고 윤창현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호찬 지부장, 그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예. 이호찬 지부장은 저보다도 후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MBC에서 해고될 때 그때만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난 6년 동안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악마처럼 만들어버렸는지, 도대체 누가 저들을 저렇게 악마처럼 만들어버렸는지, 그리고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민주당 때문에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것은 아닌지, 진짜 저는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느끼면서 밤 1시까지 그 진행되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치게 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공영방송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 입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들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윤창현 방통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어저께 국회의원들과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론노조의 정체를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는데요. 그 내용도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예. 언론노조가 민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상급 기관을 민노총으로 두는지 저는 예, 오전에 이해가 하셨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윤창현 위원장은 그러면 실제로 민노총에 있어서 그런 지배를 받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강령을 따르는 관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정식 명칭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연맹이라 하는 것은 각기의 산별 노조가 각자의 강령을 가지고 연맹의 형태를 취해서 관련한 의사결정을 합의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강령에도 정치세력화 강령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 중에 2,500만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 정치행위를 하는 의회 구성에 있어서 판검사님들, 재벌급 대기업의 임원님들이 의회 구성을 독점해야 합니까? 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허동이고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겠다는 주장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문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들을 정치 세력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편향이라 하는 주장은 극우적 시각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평범하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그에 입각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헌법에서 일개 노동조합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장을 했다고요? 이런 거짓말을 국회에서 대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재벌과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들이 다 차지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 다수의 그 모든 계층들을 아우르면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뽑히고 있는데, 그건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면 바로 거기서 항의를 해야죠. 이준석 의원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보고 지금 재벌이고 당신이 지금 차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그런 답변이 나오게끔 궤변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끔 잘 끌어낸 건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돈 많은 게 죄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죄고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고 그런 진짜 100년 전 그런 사고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이 선진국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예. 참 어떡하게 합니까? 이준석 후보자를 어떻게 하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민주당. 자신들이 어저께 기획했던 그 민주당의 어떤 공세에 이준석 위원장이 쩔쩔매끄라는 그런 그림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정말 언론노조와 민주당에 의해서 탄압받던 MBC의 간부들, KBS의 간부들, 또 KBS의 직원들, MBC의 직원들 다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다른 언론들이 귀 닫고 눈 닫고 그리고 나서 그냥 여야 난투극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무엇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뭘 뺏겼는지 그걸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제발 언론들, 저도 이제 언론에 입문하게 된 지 제가 2000년부터 방송사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24년,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름 중진이라면 중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배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 동료들급이나 선배들도 제발 언론인으로서의 그 자긍심, 최소한의 자존심을 좀 회복하시길.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그 자각을 하시고요. 국민을 위한 어떤 특정 이익단이나 정파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펜앤드마이크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에는 그런 민주당, 문재인에게 탄압받아서 해고당한 그런 언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보도를 할 테니까요. 정말 계속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뉴스 보시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100만이 돼서 100만 정도쯤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힘을 좀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준석 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을 얘네들이 사퇴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없는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무리수를 지금 민주당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잠시 후에 이문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런 정당 놔둬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지금 입법청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미 5만 명 달성을 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정청래가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무슨 청문회 그런 소리 하지도 못하고 이거 바로 본회의에 가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됩니다. 예, 나른한 오후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큰 금액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정말 진짜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지금 당장 큰일 많죠. 법사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에 대한 해임 요청 이미 지금 5만 명을 훌쩍 넘겼고요. 8만 7천 명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제명 요청도 4만 3천 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6,500분만 더 신청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2개의 안건이 동시에 정청래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요거기도 빨리 가서 좀 동의 혹시나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저희 펜앤드마이크 시청자분들은 다들 신청을 하신 걸로,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좀 알려주셔가지고 함께 좀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청래가 자신을 향한 해임과 제명 입법청원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촌철살인 살펴봐야죠. 댓글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또디기님, 이재명은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취소하고 그리고 법카로 다시 결제하는 아주 용의 주도, 죄질이 아주 극히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오늘 김혜경이 법카로 어떻게 보면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내용들, 예, 훈이한님, 이미추님, 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 구형했거든요.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뭐 구형이긴 하지만 확정되면 이재명 선거 무효가 돼버리고 피선거권 다 박탈되고 난리 납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바람 가정입니다. 요 라노테님, JTBC, MBC를 향해서 공작 맛집, 오보 맛집, 아주 촌철살인 날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촌철살인 날려주시는 댓글을 딱 읽을 때는요, 아무리 댓글이 많아도 그 댓글을 읽는 제가 입에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오늘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